예, 일일 시황 보시겠습니다. 일단 선물, 미니 선물 어제 외국인 매도해서 누적이 7천억 상방으로, 예,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선물을 7천억 정도를 상방에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 장중 기준으로 해서 1조 8천억인가까지 거의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가 계속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강도는 조금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의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매수가 많은 거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가 나왔고, 음, 미니 선물까지 합쳐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히 7천억 정도 미니 선물 합쳐서 아직은 약간 상방을 보고 있으나, 그러나 뭐 그 7천억으로 해결되기에는 현물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인이 어제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운영 카페에서는 오전장에 개인이 7천억 매수였어요. 그리고 기관은 그때 기관이 조금 매도가 있었었는데 그 오전장에 현금을 이후에 이제 개인이 이렇게 계속 사고 외국인이 팔고 이런 게 지속이 된다면 반등 때마다 현금을 좀 늘리게 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식을 좀 줄이고 일부 한 50% 정도는 원유 레버리지에 50%가 아니라 5% 정도는 보유 비중에 5% 비중은 원유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고 5% 정도는 현금 있고 한 90% 정도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에 오늘 아마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조금 더 그러면서 또 개인들이 오전장에 또 엄청나게 산다. 또 외국인 판다. 아마 그리고 또 외국인 선물이 계속 줄어든다 하면은 다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늘린 거죠. 10% 정도 주식에서 현금 비중. 물론 그중 일부는 원유로 들어갔습니다만은 현금은 이제 5% 정도 현금은 만약 원유가 만약에 좀 더 눌리게 되거나 그런 일 있으면 원유로 조금 더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원래는 5일선 깨지기 전에는 이 정도 떨어지면은 줄이는 게 아닌데 수급이 나빠지니까 일부를 감안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 그 코스피 반등 영상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2008년도 이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삼성전자 차트를 2008년도에 한 50%가량, 50%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40 몇 프로 떨어지는 동안 그때 반등마다 어느 정도까지 반등했나를 쫙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21선까지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가 21선에 맞닿게 되면은 조금 일부는 줄이시고 21선 지지되면 더 늘린다는 마인드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거 대응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삼성전자 21선 되고 그 다음 떨어진다면 삼성전자 떨어지면은 다른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추가 반등 되면 아마 현금을 추가 반등하면서 개인들 여전히 사고 외국인 팔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조금은 더 현금 비중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21선 닿았을 때요. 오늘 장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물론 이제 장중에 봐야죠. 또 외국인이 대거 선물 매수하거나 또 아니면 현물도 외국인이 대거 매수할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대응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 잠깐 보실까요? 환율 떨어졌는데요. 뭐 중시 오르면 1229인데요. 1240선 대응을 일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1240선 대응을 일부 하셔도 되고 1220 깨지면 꼭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죠.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서 이걸 넘었으면은 사실 추가 강세로 달러 인덱스도 갈 수 있었는데 지난번 보여드렸듯이 예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또 사네요. 조금씩이라도 물론 사고 팔고 뭐 이 정도는 퉁쳤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달러를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달러 선물 다시 조금 어제 한 1000억대 들어왔다는 거. 이게 다시 계속 누적으로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또 몰라요. 그래서 반등이 뭐 1800, 1900선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뭐 1700 후반이나 1800 초반대에서 꺾여서 다시 큰 하락을 시작할 것이냐 어렵긴 한데요. 그러나 저는 ELS에 대한 걸 조사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렸을 때 낙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걔네들 원금 손실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거기까지 되는 거를 좀 조사 자료가 딱 있다면 좋은데 한 가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지수가 크게 1차로 떨어졌던 18일까지도 KB증권에서 ELS가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ELS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콩과 유로는 꼭 들어가. 한번 유럽을 개폭락시키려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통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로 하던가 그런데 삼성전자로 되어 있고 3년 만기로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또 유한타 증권에서도 3월 17일 날 공모를 했어요. 17일 날 오늘 20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3일 동안 또 공모를 하는데 떨어진 시점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여기도 뭐가 있냐면은 뭐 코스피 200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게 하락한 적이 없으면 55% 그러니까 세 개가 다 55% 미만으로 하락을 한 적이 없으면은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행한 애들은 이미 17일이면 많이 떨어진 시점이거든요. 거기서 55%라. 뭐 언제야? 만기가 3년이니까 요거를 발행하는 애들 음모론 입각해서 본다면 걔네들은 앞으로 3년 내에 이 셋 중에 하나는 55%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보죠. 왜냐면 이거 너무 크잖아. 15 아니구나. 연 5점 많이 주는 건 아니구나. 전 연 15%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연 5%도 이렇게. 요게 다 문제입니다. 원금 비보장형이 다 문제인데 여튼 이런 게 ELS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나온다고 해서 다 팔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팔린 ELS가 어느 때 만기돼서 어느 때 낙인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55% 미만 하락한 적이 없으면은 5%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억지로 떨어뜨려서 하게 되면은 그걸 안 주게 되니까 그게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ELS가 우리나라만 뭐 지난번에 48조 어쩌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크겠어요, 이 시장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저 5%의 수익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ELS나 DLS는 단기에 어쨌든 한 번만 갔다 가면 돼요. 55%를 이멸한 적이 하락한 적이 없으면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정 기간에 DLS는 쫙 누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 ELS는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구간 뭐 일본 뉴스에는 유로스탁 50은 2000 아래로 가면은 낙인이 많이 든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단 정확히 다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올린 다음에 뭐 하반기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더 나온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염두에 두시되 만에 하나 요번에 한 달이나 그 내에 또 더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떨어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그 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뉴스가 나겠죠. 돈을 쏟아 부었으나 그걸로 안 된다. 뭐 그 약발이 떨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의 앞으로 소급을 보고 외국인이 계속 팔 경우에 선염을 팔 경우에는 반등할 때마다 일정량의 현금을 다시 보유하되 그 보유하는 강도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시황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외국인 나가는 거 제가 설명드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분들은 그냥 하락하더라도 그냥 묻어두셔도 됩니다. 예. 삼성전자보다도 솔직히 더 저평가 종목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각자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